1200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. 네. 90년도 초반에. 네. 근데 이게 2018년도쯤에 그 이제 영국의 경매에서 가격이 결정이 났는데 190만 달러. 190만 달러요. 거의 한 23억 원 정도? 그럼 내가 이 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네. 이 위스키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느냐. 그래서 그 60년에 대한 세월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교환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런 술들은요. 네.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맛을 모릅니다. 맛있을 거라는 상상력에 의거해서 그게 사는 것들이고요. 장시장에 넣어놓고 네. 아이고 이뻐라. 그 위스키 값이 최근에 굉장히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고 저희한테 하나 소개해 주신 표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? 네,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부의 보고서, 웰스 리포트라고 그 영국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나이프랭크에서 매년 보고를 하는 저 보고서입니다. 네. 저거 아마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. 네. 나오는 내용인데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오른 것들과 네. 그리고 작년 한 해 오른 것들을 표로서 나타내는 건데요. 네. 그 부동의 1위가 계속 지금 위스키입니다. 지금 맨 오른쪽에 제일 높은 맞습니다. 그래프가 위스키인 맞습니다. 거죠? 핑크빛. 네네. 희귀 위스키라고 돼 있네요. 맞습니다. 네네. 예, 그러니까 희귀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 경매에 붙여질 만큼 굉장히 고숙성, 최소 30년 이상 숙성된 그런 제품들이고요. 네. 이것이 평균적으로 10년간을 대입했었을 때 저 370%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네.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. 다른 품목들 보면은 뭐 예술품, 네.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근데 2위가 또 뭐냐면은 와인입니다. 와인도 있고 가운데에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위스키가 1위고 제일 많이 올랐고요. 최근 네. 10년 사이에 2위가 또 와인인 거예요. 그래서 보석류는 요새 굉장히 저조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저거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위스키를 사두면은 또 내가 나중에 이것이 내 자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끝나는 이 소비의 시대에서 네. 이제 자산으로 시프트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위스키의 현재 트렌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위스키를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 했을 때 그 성공 케이스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오른 경우가 있나요?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. 네.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네. 그 위스키가 맥켈란 파인 앤 레어라는 제품입니다. 네. 그게 이제 1926년도에 병입을 해서 60년 정도 숙성을 한 건데 1926년에 병에 넣어서 네네 60년을 숙성한 겁니다. 증류를 마친 아니면 그 병에 넣었다는 거는 그 오크통까지 다 거쳐서 병에 넣었다는 뜻인가요? 그러니까 아니면... 그 증류를 했다는 뜻은요. 보통 증류를 한 다음에 오크통을 바로 보냅니다. 네. 그리고 나중에 그 오크통에 있는 걸 마지막에 병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스키 숙성이라면 오크통에서 몇 년 숙성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1926년도에 이것을 그 증류했다는 뜻은 그 이후로 60년 동안 이 오크통, 이 참나무통에 60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. 재워놨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이 그 나중에 팔렸을 때 1200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. 90년도 초반에. 근데 이게 2018년도쯤에 그 이제 영국의 경매에서 가격이 결정이 났는데 190만 달러. 190만 달러요? 거의 한 23억 원 정도? 23억 원이요? 24억 원 정도. 네. 한 병이요? 한 병에. 누가 샀는지 궁금하네요. 진짜요.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팔렸죠. 비싸게. 그래서 실은 이러한 그 맥켈란 같은 이런 제품들이 그 가격을 굉장히 견인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행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최근입니다. 이 맥켈란 파인 앤 레어 60년 숙성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초반에 사서 2018년 이때쯤 팔았으니까 거의 뭐 한 30년 정도 투자를 한 거잖아요. 30년의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 건데 정말 단순한 몇 개월로 수익을 얻은 그 위스키가 있는데 바로 일본의 야마자키 55년이라는 제품이에요. 이거는 일본 위스키가 일본 위스키입니다. 이거는 이제 초기에 100병 한정으로 그 2020년 초기에 100병 한정으로 나왔는데 3천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. 3년 전에 3천만 원. 3천만 원인데 그 해에 몇 개월 있다가 홍콩 경매에서 이것이 거의 9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. 그건 왜 그렇게 오른 건가요? 이게 100병 한정이다 보니까. 남아있는 병이 뭐 몇 병 안 남았었나 보죠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
50년 숙성이 3억 원을 한번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이 다음에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. 네.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원액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. 거의 9억 원에 가까운 네. 금액으로 낙찰이 된 거죠. 네. 네. 근데 이제 술 한 병에 억 단위의 돈을 주고 산다는 건 아무리 더 오른다고 하지만, 네, 아무리 더 오른다고 하지만 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. 그쵸. 그럴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건가요?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맥켈란 파이렌레어 같은 60년 숙성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만약 2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없는데 한 병은 누가 마셔버렸어요. 네. 예, 그리고 한 병은 누가 깨트려 버렸어요. 그럼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내가 이 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네. 이 위스키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느냐? 똑같이 60년 6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네. 아무리 잘 만들어도. 네. 그래서 그 60년에 대한 세월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교환하는 거죠. 네. 네. 불확실하잖아요. 내가 60년 후에 저 위스키를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? 그렇죠. 그쵸. 먼저 죽겠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의 가치, 세월의 가치를 담았기 때문에 네.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. 이렇게 네.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물론 개인 소장품이니까 맛보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네. 그래도 이렇게 너무 비싼 술은 좀 같이 맛을 본다든가 이렇게 맛을 공유해서 알려주는 네네네. 그런 건 없나요? 이게 어떤 맛일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술들은요. 네.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맛을 모릅니다. 아무도. 아무도 아니겠죠. 네. 근데 거의 대부분 모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맛도 모르고 사는 네. 네, 그런 제품들인 거죠. 맛있을 거라는 상상력에 의거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고요. 그거 산다 하더라도 안 맛있죠. 네. 네. 장시장에 넣어놓고 네. 아이고 이뻐라, 아이고 귀여워라, 네. 나의 소중한 위스키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네. 네, 또 이런 위스키 시장입니다.